3년 만에 영장심사 맡으셨는데 심정 어떠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지금 검찰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지만은 제가 분식회계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해에 있었던 2015년도 여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했는데 그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굉장히 부풀렸습니다. 그것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분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바이오로직스를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해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와 관련해서 보면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2015년도 여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도 높게 평가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46%를 갖고 있고요. 또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90%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 4.8조 평가했고요. 그러다 보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19조가 됐고요. 그러다 보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가서 결국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유리한 쪽으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이유 이전에 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세계에서 매출액이 15번째로 높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과 합쳐서 42%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일모직에 대해서 갖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 본인은 23%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에 대해서 19%, 이건희 회장의 지분까지 합치면 39%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전자주식을 7%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취약한 연결고리입니다. 숫자 7%도 낮지만은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언젠가는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도달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하지만 직접 주식을 사는 것은 너무 비용이 크게 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2015년도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의 시총은 160조였습니다. 1%포인트의 주식을 늘리는데 1.6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열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필요했던 회사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왜냐하면 삼성물산은 전자주식을 4%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하면은 비록 이재용 회장의 합병된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이 일부는 희석이 되겠지만은 전자에 대한 지배권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지배권 강화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2015년도 여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의해서 세 가지 실익을 얻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됐고요. 두 번째는 원래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이 강제로 금융지주 회사가 강제로 지정이 되는 것을 해소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그 가족들은 막대한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개인적으로는 17%, 가족을 다 합치면 30% 지분을 갖게 됐고요. 이 지분은 원래부터 19%,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합치면 39%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분이 원래 있었던 7%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합병으로 인해서 직접 물산이 통합 삼성물산의 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이 4%가 있어서 첫 번째 실익, 즉 지배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당시 삼성물산 이전에 제일모직이었죠. 제일모직의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제일모직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삼성생명의 지분 가치가 50%가 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제로 금융지주회사로 지정이 되고요. 금융지주회사로 지정이 되면은 삼성생명은 지배할 수가 있지만은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에 대해서는 지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7%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고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건희 회장이 사실은 생명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강제로 금융지주회사로 지정은 되진 않았는데, 올해 72살인 이건희 회장. 어젯밤 11시쯤 자택에서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됐느냐, 2014년도 5월 11일 날 쓰러지셨고 의식 불명 상태가 됐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최대 주주가 바뀝니다. 이건희 회장이 아니고 당시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강제로 금융지주회사로 지정이 되고요.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이 합병이 되면서 갖고 있는 생명의 주식 가치가 통합된 물산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결국은 금융지주회사 강제 지정으로부터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실익입니다. 세 번째 실익은 말씀드린 대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구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 1대 0.35라는 합병 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삼성물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가치를 평가해서 1대 0.7로 했다 그러면은 이정 부회장과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통합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가치가 달라집니다. 1대 0.35로 했을 때는 이정 부회장과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9조였습니다. 2015년도 9월 15일 현재. 그렇지만 합병 비율을 물산 쪽에다가 조금 더 유리하게 했으면은 7조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조 원 정도가 이정 부회장 일가에게 이익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것은 반대로 누군가가 삼성물산의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그 소액주주들이 2조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실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합병은 성사됐고 결과적으로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전 재산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7조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 주식이고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가치가 2조가 되겠고요. 에버랜드, 지금은 통합삼성물산이죠. 여기가 4조. 그리고 삼성 SDS에 대해서 1조보다 조금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94년경에 아버지로부터 60억 원의 그 현금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 증여세를 16억 원 내고 44억 원, 남아있는 44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44억 원에서 7조가 됐는데요. 기간으로 따지면 25년이 되겠고요. 연율로 따지면 수익률이 34%가 됩니다. 상당한 수익률이죠. 연율 34%를 꾸준히 1년도 쉬지 않고 25년간 얻었다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가 올랐고요. SDS, 에버랜드, 통합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헐값 매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전환사채라 그러면은 처음에 사채로 발행되는데 이 사채를 회사채를 인수한 사람이 주식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1대1의 교환 비율인데요. 그래서 100원어치의 회사채가 발행되면은 그것을 주식으로 바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전환 사채 가격이 바로 주식의 가격입니다. 그때 발행 가격이 7,700원, 즉 에버랜드의 주식을 7,700원에 샀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장외 가격은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헐값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96년의 일이고요. 99년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삼성 SDS가 발행을 합니다. 두 회사 다 비상장이었고요. 발행을 할 때 이 가격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정했는데, 여기는 이제 다릅니다.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요. 이것도 회사채인데 좀 특이한 회사채라서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부과가 돼 있습니다. 이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고, 이것도 주식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행사 가격이 7,150원으로 정해졌는데 굉장히 싼 거죠. 왜냐하면 당시 SDS의 장외 가격은 10만 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한 지분을 이렇게 싼 가격에 살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고 생명이 전자주식 그리고 또 물산이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7%의 지분인데요. 삼성생명은 보험회사로서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고 보험업법에 보면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전하게 운용을 해라. 즉 총수의 일가라든지 아니면은 부실 기업에게 이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지 말아라. 그런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대출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의 3%까지만 계열회사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3% 룰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주식, 이 7%의 전자주식이 삼성생명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훨씬 넘습니다. 무려 8.6%가 됩니다. 8.6%.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로서. 왜냐하면은 이 계열 회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이 3% 룰을 적용할 때 삼성전자의 그 실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가액, 즉 1980년보다도 훨씬 이전에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취득했을 텐데 그 당시의 취득가액 가지고 이 3%가 넘는지 안 넘는지 지금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있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그런 의도를 갖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고요. 당연히 장부가액을 상정하고 3% 룰을 만들었는데 보험업법으로 내려오면 가치평가 부분에서 장부가액이 아니고 취득가액으로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금융업권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장부가로 돼 있는데 보험업에서만 유별하게 취득가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결국 이거는 이중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그 편의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법이 왜곡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9대, 20대, 21대 국회 때 이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장부가액으로 바꾸고자 하는 개정안이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한 사람의 승계 작업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먼저 부당한 주식 거래를 위해서 계열사들,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동원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성그룹에 있는 많은 임직원들, 이러한 부당한 거래 때문에 검찰에 불려갔고요.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심지어 감옥에 간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관련 법령들, 공정거래법, 금산법, 보험업법 왜곡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총수가 감옥에 가면은 회사가 망한다는 그런 논리가 만연해 있고요. 그 논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법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